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언니와 같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렸다. 맞벌이 부모님은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밖에 일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엄마와 아빠의 자리를 메워준 사람은 언니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언니도 나처럼 엄마와 아빠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동생을 챙기기 귀찮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언니는 어린 나에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언니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언니는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싸워도 금세 화해하고 놀았다.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때와 같이 언니랑 같이 숙제를 끝내고 TV를 같이 보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날의 일을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그날 어떤 밥을 먹고 간식으로 나온 사과의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다. TV에는 나홀로 집에가 틀어져 있었다. 강도들이 주인공에게 무참히 당하는 하이라이트에서 언니는 학교에서 들은 괴담을 얘기해 주었다. 너 눈사람 괴담 들어봤어? 눈사람? 그게 뭐야? 학교에서 들을 만한 괴담이라고는 빨간 마스크 정도밖에 없는데 어리둥절한 내 표정을 읽고선 언니가 말을 이어갔다. 눈 오는 날 자정을 넘어서 학교 운동장에 눈사람을 만들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하더라. 이상한 괴담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언니, 그런데 소원을 들어주는 눈사람이면 괴담이 맞아? 그래, 보통 괴담은 무서운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고 사람이 다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그런데 이 눈사람은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언니는 TV 소리를 줄이고 단 둘밖에 없어도 가까이에 붙어서 귓속말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갔다. 사실 눈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를 받거든. 소원을 빈 사람은 눈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머리카락 한 줌을 넣어서 눈사람을 만들어야 해. 거기까지 말하고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조심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나는 그저 고개를 갸웃 움직였다. 그게 다야? 아니야. 거기까지만 들어도 딱히 괴담처럼은 안 들리지? 사실 눈사람은 소원을 들어준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언니는 하던 말을 멈추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온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일어났다. 나는 언니한테 왜 소원을 들어주는 눈사람이 괴담인지 못 들었다. 왜냐하면 언니는 다음 날 사라졌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전조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학교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계속 TV를 보고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언니는 집에 안 돌아왔지만 나는 어제 보다만 영화의 마무리까지 봤다. 돌아오지 않는 언니를 기다리며 엄마와 아빠가 새벽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TV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잠도 자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며 엄마와 아빠는 이상함을 느꼈는지 방마다 들어가서 언니를 찾았다. 두 사람이 바쁘게 집안을 돌아다니니 나는 TV를 껐다.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TV 본체 전원 버튼을 누르기 위해 TV 앞까지 걸어갔다. 몇 시간 동안 전원이 켜져 있던 TV는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다.
TV까지 끄고 나니 급하게 언니를 찾던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두 사람은 집에 없는 언니를 한참 찾고 나서야 나한테 고개를 돌렸다. 언니가 어디 나갔다고 했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나는 할 말이 없어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은 엄마 뒤에 서 있던 아빠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면서 다급하게 경찰한테 전화했다. 경찰은 여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곧 우리 집에 왔다. 여자 경찰관, 남자 경찰관 두 사람이 들어와서 거실에 간식을 먹고 있던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언니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혹시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언니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이름을 아는지. 나는 기억나는 만큼 대답해줬다. 두 경찰관은 엄마와 아빠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와 아빠는 그날 이후 집에 더 일찍 들어왔다. 학교에서도 언니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다들 언니가 가출했다. 납치당했다. 누군가한테 크게 다쳤다. 근거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나는 언니에 대해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다가왔다. 물론 아는 게 없으니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런 반응이 심심했는지 질문해 오던 친구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언니가 없어진 내가 불쌍하다며 더 자주 놀게 되었다. 언니가 사라져서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 선생님들도 전보다 더 친절해졌다. 숙제를 안 해와도 괜찮다 하고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 주었다. 언니가 없어진 일은 슬프지만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거는 즐거웠다. 엄마와 아빠도 달라졌다. 두 사람은 언니가 사라지기 전보다 더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아빠랑 같이 놀았다. 그렇게 사라진 언니를 그리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던 어느 날, 친구가 눈사람 괴담에 대해 말해주었다. 땡땡아, 너 눈사람 괴담에 대해 알아? 언니가 예전에 해준 이야기였다. 소원을 들어주는 눈사람을 말하는 거지? 맞아, 들어봤네. 그런데 소원을 들어주는데 왜 괴담이야? 언니한테 다 못 들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가 있다는 건 알았어? 누가 들을까봐 귓속말로 눈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를 알려주었다. 눈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면 소원을 빈 상대방을 먹어버린다고 했어. 바보 같은 말이다. 소원을 빌면 잡아먹힌다는 눈사람한테 소원을 비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어이없어 하는 나를 보고 친구는 자기를 못 믿냐며 말을 덧붙였다. 너희 언니가 사라진 게 눈사람한테 소원을 빌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들어도 안 믿을 거야? 라는 표정으로 친구는 말을 마치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종이 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친구가 사라졌다. 친구까지 사라진 이후에 학교에서는 섣불리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나랑 엮인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다들 두려워했다. 엄마와 아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오히려 이전보다 사이가 더 나빠졌다. 언니가 사라진 건 서로의 탓이라고 집에 있을 때마다 크게 싸웠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한 어느 날 밤,
나는 겉옷을 챙기고 학교로 향했다. 경비 아저씨도 집으로 돌아간 늦은 저녁, 나는 개구멍을 통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도 벌써 몇 번이나 왔는지 모르겠다. 운동장 구석으로 가니 거기에는 작은 눈사람이 몇 개 있었다.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그 옆에 작은 눈사람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는 눈사람 앞에 쭈그려 앉아서 두 손 모아 기도했다. 눈사람님, 우리 언니랑 친구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제 목숨을 가져가도 돼요. 친구한테 눈사람한테 소원을 비는 대가가 있다는 걸 들었을 때는 이미 눈사람을 몇 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집으로 발을 돌렸다. 이런 얼토당토치 않는 괴담을 진심으로 믿은 적은 없었지만 언니가 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애야, 왜 혼자 있니? 처음에는 무시했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무시하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혹시 언니를 찾고 있는 거니? 저희 언니를 아세요? 무시하고 싶었지만 언니에 대해 물어보니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 너희 언니가 너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지. 아저씨는 우리 꼬마 아가씨를 언니한테 데려다 주려고 왔어. 아저씨랑 같이 갈까? 나는 홀린 듯 아저씨를 따라갔다.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추웠다. 몸도 안 움직였다. 어디론가 옮겨지는 느낌은 났지만 너무 몽롱했다. 어디론가 안겨서 가다가 드디어 멈췄다. 푹신한 이불 위에 뉘어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부드러운 촉감과는 반대로 공기는 너무 차가웠다. 눈도 못 뜰 정도로 힘이 없었다. 머리를 조심히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졌지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다. 힘만 있었으면 그 손길을 쳐내버릴 정도였다. 한동안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사라지며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겨우 눈꺼풀을 뜰 힘이 생겼다. 눈을 뜨니 새까만 어둠이 보였다. 어둠에 눈을 적응시키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 알았다. 그리고 발목에 쇠사슬이 달려있는 것도 보였다. 아직까지 눈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주변을 주변을 탐색해보니 구석에는 우리가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서야 우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우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마치 인형처럼 힘없이 축 누워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라는 걸 알았다. 언니!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희미한 신음소리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우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는 어디고 언니는 왜 저기에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했지만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끝으로 의식을 다시 잃었다. 눈사람은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 사람을 잡아가네.